네, 안녕하십니까. 국기의 재무설계TV의 저는 전재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금퇴족이 되기 위한 경제적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또는 나쁜 습관? 그런데 여러분들 습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여러분들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몸무게는 그동안 내 식습관이 쌓인 결과겠죠?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지식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일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자산은요, 예,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반복했던 습관 이 자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자산을 어떻게 늘릴 거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금퇴족이 되기 위한 경제적 습관으로는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죠. 모은다, 아낀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이 있는지 먼저 모으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퇴족이 되기 위한 경제적 습관의 모으기의 원칙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매월 소득 수입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것. 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저축과 후소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쓰고 나서 남는 거를 저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말에 남는 돈으로는 절대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거를 강제로 저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요, 먼저 직장인 기준에서는요, 내가 4.5%, 그 다음에 회사에서 4.5%를 냅니다. 그래서 합이 9%를 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4.5% 낸다는 거죠.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천징수가 되듯이 자동이체가 딱딱 되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축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이 되고 이거를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해진다라는 건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건데요, 싱가포르의 CPF라고 하는 제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싱가포르의 은퇴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 은퇴제도가 직원들은 무려 15%를 떼고요, 또 고용주가 15%를 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떼는 것보다 아까 4.5%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무려 3배에 이르는 적립금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둘이 합하면은 30%를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의 9%보다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금퇴족이 되기 위한 경제적 습관,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낀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새나가는 돈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계부 쓰기를 지출 항목으로 살피기를 하는데, 이 가계부 쓰기는 요즘에 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계부 쓰기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썼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계부 쓰기, 또 아끼기의 실천 방법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라떼효과인데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우리가 1인당 국민들이 1년에 몇 잔 정도 먹을까요? 예, 통계해보면요, 무려 한 377잔, 그래서 한 400잔 가까이 마신다는 2016년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도의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통계가 더 많아졌겠죠. 한 400잔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면, 매일 5,000원짜리를 377잔을 먹었을 때 188만 5천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한 달로 나눠보니까요, 15만 7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는 내가 저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라떼 효과. 이 라떼 효과를 자동 부자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씩 저축을 15만 원씩
한 달에 하게 될 경우에 30년을 저축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노란색 바탕에 보시면요. 연 10%씩 여러분들 30년간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 약 3억 3,904만 원, 6%씩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 한 1억 5천만 원, 4%씩만 나와도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도 소중하게 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출발이다. 재테크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리하면서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발췌하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즐거움이고요. 저축은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쓰는 게 더 좋죠. 모으는 것보다. 그러나 부자들의 저축률이요. 평균 50% 이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프로 정도의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싶다면요. 명심하십시오. 은퇴 이후에 금태족으로 살고 싶다면은 저축이 첫걸음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보장되는 금태족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